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1주년을 맞아 이틀 전 북한에 도착한 유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공연을 함께 관람했는데 공연은 러시아 예술인들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들의 답례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예술인들의 답례 공연 때 무대 뒤편 배경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양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 등이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북한이 파병 장면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연 내용도 북한군 파병과 양국 간 유대를 기리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 혈맹으로 발전된 북러 관계를 양국 지도부가 기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나라 인민,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는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더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과 마치고라 러시아 대사 사이에 앉았는데 지난달 9일 러시아 대사관 방문에 이어 공식적인 외교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강원도 원산 명사십리 바닷가에 대규모 해양 관광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6년 무렵 착공해 수차례 연기 끝에 완공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입니다. 2만 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旅馆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에는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 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고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리설주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1월 신년 경축공연 관람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장기간 잠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신변 이상설을 잠재우고 건재를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찌 제품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과 김주애를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떨어져 걷는 등 철저하게 김주애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본인보다는 후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원도 원산까지 러시아 대사를 부른 것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곳 해안관광지구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보트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손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 주민을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러시아 관광객 외에 다른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인 강건함 진수식이 지난 12일 함경북도 나진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동지 구축함 진수기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함께 전용 열차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만큼 훌쩍 커버린 김주애는 하얀색 투피스에 머리에도 신경을 쓰는 등 성인 여성처럼 세련되게 단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함경북도 나진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의 최북단 항구 도시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과 나진을 연결하는 평라선은 한반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인데 편도로 800km 정도나 됩니다. 북한의 철로 사정이 좋지 않아 열차의 평균 시속이 40-50km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보면 김정은 부녀가 나진까지 오는 데에는 20시간 가까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한 셈인데 김주애가 장거리 여행 뒤에도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김주애의 의상과 머리 등을 돌봐주는 부속팀이 전용 열차에 따라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주애의 이미지 연출을 전담하는 부속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김주애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 현장 방문을 연거푸 수행하면서 국외 구축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주애는 지난달 9일 김정은과 함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며 공식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등 활동 보폭을 갈수록 넓히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을 새로 건조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새 구축함의 한 명과 함급은 항일 빨치산 출신 지휘관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의 최현호로 명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열려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노광철 국방상 등 군 간부와 딸 김주애와 함께 구축함에 올라 함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내년에도 이런 급의 전투 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축함의 장비에 대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이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 전략 순항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함정 건조 동향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전력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착하는 무기체계에 따라 함정의 능력이 달라지므로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비하면 10세로 평가됩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투함정은 420여 척으로 한국 해군보다 많지만 대부분 노후한 수백 톤급 소형 함정입니다. 그나마 신형인 압록급 호위함도 1,500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 함급 3척과 정조대왕함 1척 등 이지스함 4척을 포함해 구축함 12척을 보유하고 있고 호위함도 17척을 갖추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양시 교외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km 계산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 고도 42.5km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딸 김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이 어떤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가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번 발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1,1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북한이 오늘 밝힌 비행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며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보유한 어떤 미사일도 한미연합 자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